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RSI 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이 좀 긴데, 지금 한 3번 정도 녹화를 다 끝내고 렌더링 때 다 파일이 날라가고 그래서 지금 4번째 이제 녹화를 하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RSI 뱀에서 RS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강도 지수, 가장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뱀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렉션 마그넷 무브 있죠. 예를 들어서 배 패턴 같은 경우 X에서 A, B, C에서 D로 넘어갈 때 B 포인트를 넘어가면 가속화된다. 마치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매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론을 정립한 거다. 근데 이제 RSI가 왜 들어갔냐? 그 스카칸이란 분이 이제 하모닉 패턴을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하모닉 패턴의 정밀도나 아니면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조 지표들을 많이 썼는데 RSI가 가장 이제 적합하더라. 예를 들어서 MACD 같은 경우 볼린저 반드에서 연구하고 했었는데 RSI가 지금까지 나온 보조 지표 중에서는 하모닉과 가장 좀 잘 맞더라. 그런 개념에서 이제 RSI 이제 뱀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원서 책에서 보면 상당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RSI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신 분, 이제 단순히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다, 이거 외워서 매매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 영상 보시면 제가 RSI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걸리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알면 이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제 저는 좀 설명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 이해가 쉽게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드려볼게요. 이제 이 책을 보면 우선 패턴에 대해서 나와요. 우선 하모닉 패턴이 어떤 거다 간단히 설명하고 패턴 이제 뭐 배 패턴, 알트배 패턴, 뭐 가틀리 뭐 버터플라이 쫙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뱀 이론이든지 뭐 타입 1, 타입 2, RSI 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네가 팔아먹는 보조지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볼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RSI 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스카칸이란 분이 이제 하모닉 패턴을 발전시키고 정립하는데 많이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인데 뭔가 남겨야 되잖아. 그죠? 고급스럽게. 본인의 업적을 고급스럽게 남겨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RSI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면 이게 뭐 새로운 이론인가? 그거 그냥 정상적인 거잖아. RSI를 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한테 좀 뭐 독자들이 어떻게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흔적은 좀 안 보인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갑자기 RSI 뱀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RSI 뱀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거의 첫 번째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RSI 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결국은 여기가 X 포인트예요. X 포인트. 그 다음에 갑자기 삼각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뭔가 이상해. 이게 뭐냐? 여기서 X, A, B, C, T. 지금 이거 보니까 배 패턴 같아요. 그죠? 요걸 그려놓고 설명하면은 좀 더 쉬울 텐데, 물론, 그 책을 중간까지 읽었는데 얘가 딱 보면 이거 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갑자기 삼각형이 나오고, 이거 A, B, 뭐야, X, B, 뭐, 이거 다른 패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만 봐도 즉 독자를 좀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뭐 삼각형의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스카카니의 그분의 이제 뭐 숨겨진 의도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여기다 패턴을 정확하게 그려주겠어요. 그러고 X, A, B, C, D 이렇게 쓰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다. 아무튼 이건 별건 아닌데 뭔가 달라 보이게 하는 것 같아. 새로운 이론처럼. 근데 이게 결국 보세요. 어찌됐든 이런 예를 들어서 M 패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런 W 패턴은 이제
상승하던 주가가 그죠? X 포인트가 생기고 A, B, C, D 그리고 반전하는 이게 이제 베어리시 그죠? M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 X로 시작해서 A, B, C, D 그죠? 그다음에 반전하는 게 불리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불리시 가틀리가 될 수도 있고 배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랬을 때 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RSI를 이제 원리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여기 지금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RSI가 과매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RSI가 또 과매도로 갈 수 있겠죠. 결국 이거거든요. 키포인트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이제 뭔가 좀 고급스럽게 설명을 해야 돼. 그죠? 뭐냐? 첫 번째 X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과매도가 생겼고 여기서 벗어나면서 여기 이제 뭐 트리거 바라는 거 용어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여기 과매도를 벗어나면 이제 가격이 A 포인트로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B 포인트가 당연히 여기 이제 여기 B 포인트 여기 넘어가는 순간 가속화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뱀 이론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서 RSI도 다시 과매도로 빠진다. 그리고 나서 반전 가능성이 높다. 요런 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이 부분도 이제 화가 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RSFM 이론은 이제 뭔가 뭐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도 이제 새로 뭔가 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드는 거 좋아. 그러면 좀 설명을 좀 쉽게, 그림을 좀 쉽게 하면 될 건데, 너무 좀 그렇다. 예. 제가 볼게요. 여기 우선은 트리거 발한 용어는 지표가 극단적인 영역에서 반전되는 가격 지점, V자 형태의 경우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 패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이죠. 여기 X 포인트 A, B, C, D 그죠? 그때 여기서 이제 지표가 RSI가 이제 과매도로 가고 이렇게 이제 여기 또 D 포인트 과매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왜냐면 여기 하락, 여기서 상승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요거 보면 여기도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실선이라도 여기 X, A, B, C, D를 그려줬겠어. 그리고 여기 패턴 그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PRG 존이구나. PRG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PRG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뭐 저자의 의도가 여기 PRG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 의미가 뭐 눈거리 있는데 사실 그거 알 필요는 없고 굳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제가 봐서는. 예, 어찌됐든 이게 보면 이거 처음 보는 독자는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게 뭐야? PRG 여기가 D 포인트겠구나. 그럼 뭐 RSI 트리거 봐? 아 그러면 이 RSI랑 뭔가 접목한 뱀이로는 이 D 포인트에 관련된 거겠네. 근데 터미널 바랑 모양이 보통 우리가 터미널 바는 예를 들어서 꼬리가 긴 캔들인데 얘는 꼬리가 짧네. 그러니까 꼬리가 짧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나면.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 썼다. 예.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X에 X, 이게 A, B, C, D. 그죠? 그래서 이제 트리거 바라는 얘기는 X 지점에서 결국 내려오잖아요. 가격이. M 패턴이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과매도가 나온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W 패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서 W 그리고 A, B, C, D를 그린 다음에 뒤에서 다시 베어리시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가 과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M 패턴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 X 포인트 근처에서 결국은 RSI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이제 과매도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때 여기를 트리거 바, 여기에 있는 가격, 이 캔들을 우리가 트리거 바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설명이 하나밖에 안 돼 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X 포인트가 여기도 여기 PRG예요. 여기서 여기가 이제 X, A, B, C, D. 여기 보면은 뭐 1.13 정도 되니까 그리고 뭐 덜 되돌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저기 패턴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알트베 패턴 같은 경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어찌됐든 이렇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 내려왔다가 이제 과매도 영역이 찍혔는데 여기가 약간 W자로 찍혔어요. 이게 뭐가
RSI가. 그죠? 그때 그러면 이게 V자 딱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때 트리거 바의 기준은 여기 어디? 과매도에서 이제 정상 영역. 우리가 RSI에 대한 기본 설명은 제가 안 했어요. 이미 저희 영상 보시면 있기 때문에 70 이상을 우리가 감매수, 3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30 이하에서 과매도에서 정상 범위 30 안으로 들어가는 때를 그때 캔들을 우리가 트리거 바라고 한다. 언제? 복잡한 구조에서. 예, 이 그림을 보면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언급은 뭐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읽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유출했다.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이렇게 W 이런 이게 RSI가 이런 구조 있을 때는 요 어디서 과매도 영역에서 정상 영역으로 갔을 때 30 딱 넘어갈 때 요 때를 우리가 트리거 바라고 한다. 그리고 설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트리거 바 근처에서 결국은 이제 저항 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돼서 사실 뭐 B포인트도 결국은 이제 저항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B포인트 여기서 C에서 뭐 배 패턴의 경우가 바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잔잔해 보시면 이렇게 B포인트 근처에서 좀 있다가 확 넘어가죠. 그죠? 뱀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관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제 약간 좀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터미널 바가 있어서 여기 저항이 생길까요? 아,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해석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요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근처에서 지지저항이 생기죠. 어떻게 요 캔들 하나로 요 지지저항이 생겨요? 그죠?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설명들이 좀. 너무 RSI 기본 원리 같은 거를 갖고 와서 너무 뭐를 저기 마치 이제 뭔가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모닉 패턴을 뭔가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려고 너무 갖다 붙이는 게 좀 많은 느낌. 물론 제가 저보다 이제 엄청 훌륭하신 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매매에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모닉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한다. 아무튼 이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자꾸 빠지네요. 자꾸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 X 포인트 근처에서 아까 V 쉐입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캔들을 죄송합니다. 트리거 바라고 하고요. 이렇게 W 패턴 같은 경우는 과매도 영역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갈 때 또는 거꾸로 하면 여기 70에서 70 이하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 그 캔들을 트리거 바라고 한다. 어쨌든 트리거 바가 되면서 가격이 쫙 가속화되면서 A 패턴까지 A까지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B, C, 그 다음 D로 넘어갈 때 결국 여기서 또 배덱션 마그넷 무가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B 포인트 넘어가는 순간 쫙 가속화되면서 물론 그러면서 또 뭐예요? RSI도 쫙 떨어지면서 과매도로 넘어가겠죠.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RSI 모양이고 용어 중에 첫 번째 RSI 트리거 바 요게 뭐냐? 그 X 포인트 근처에서 과매도 이제 V자로 있을 때 요 V자 제일 낮은 지역에 있는 캔들 아니면 W자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서 이제 정상 범위 30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캔들을 우리가 트리거 바라고 한다. 이제 RSI 뱀을 또 고급지게 만들려고 또 용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컨퍼메이션 포인트. 이건 뭐냐 이제 결국 여기 요도 그림을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리면 되잖아. 뭔가 뭐 새로운 거가 있는 것처럼 뭐 고급지게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A, B, 그죠? C, D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여기 이제 여기 패턴이 컨펌 된다. 우리가 패턴이 컨펌 되는 게 뭐야? PRG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널 바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RSI가 이쪽 부분에서 과매도가 되는 이 부위를 우리가 컨퍼메이션 포인트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명확히 어디 위치인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여기 보면 결국은 제가 봐서 뭐냐, 여러분 RSI의 기본 원리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면 저희 영상을 물론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RSI 설명 잘 하신 분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기본 원리도 저 나름대로 쉽게 설명했으니까 저희 거 찾아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 이론의 가장 큰 제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RSI의 기본 원리를 너무 뭐에다가
하모닉 패턴에다가 너무 끌어다 붙이는 느낌, 마치 새로운 이론인 양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시면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X로 갈 때 여기서 이 하락폭이 깊으니까 그죠? 깊으니까 반전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만큼밖에 안 돼. 단위 시간이 같을 때 이 하락폭이 물론 여기 이제 XAB로 넘어가면서 지표가 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이 길이가 훨씬 크면 단위 시간의 길이가 크면 RSI 원리상 여기가 좀 더 깊게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폭 대비 같은 시간에 요 폭이 작으니까 RSI가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RSI는 올라가는 뭐가 생겨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겠죠.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가 왜 생겼어요? 아, 이것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뭐 X 이전에 이 하락폭이 훨씬 크니까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RSI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락폭이 크고 중간에 반전했다가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어. 근데 가격은 떨어졌지만 RSI는 올라가죠.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큰 거의 RSI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여기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폭 떨어진 폭보다 이 폭 떨어진 게 크니까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안 써놨어. 예. 같이 이게 이 원리대로 가면 결국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돼서 여기에 뭐가 반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를 굳이 이 책에 이 책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요거를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마치 새로운 이론인 것처럼 설명돼 있지만 별거 아니다. 뭐 RSI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갔어. 그럼 뭐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여기 반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가뜩이나 뭐가 겹쳐? 피보나치 3개 겹치잖아요. AB는 CD 패턴, BC 프로젝션, 그 다음에 1.13 XA가 겹치잖아요. 그죠? 거기다 여기 터미널 바도 만들어졌어요. 예? 꼬리가 긴 터미널 바도 캔들이 만들어졌어. 이게 뭐야? 바닥에서 이게 나오고 거래량 터미널 등이 나오면 뭐예요? 반전 패턴이죠. 그럼 근거 하나, AB는 CD 패턴, 근거 둘, BC 프로젝션, 근거 셋, 그 다음에 뭐 1.13 XA, 그 다음에 근거 넷, 이거 뭐예요? 캔들, 이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캔들. 그럼 근거 다섯 번째가 뭐예요?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네. 그럼 여기서 반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거 기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건데 뭔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를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뭐 여기서 이 패턴을 여기 모양을 가지고 이 다음 패턴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RSI가 이제 RSI 뱀이론은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컨퍼메이션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 D 포인트에서 이제 결국 나타나는 이 RSI가 여기서도 이제 밑에 과매도 영역으로 갔을 때. 근데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보통 D 포인트는 이렇게 V자로 많이 나오고 앞에는 V자도 있을 수 있고 W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억지다. 왜냐면 여러분 차트들 많이 보시면 저도 요즘에 차트 공부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하락하던 게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쫙 하고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캔들이나 그런 차트 공부하신 분 중에 뭐예요? 바닥에서 패턴이 쫙 떨어졌다. 여기에서 저점을 낮추는 로우 그죠? 다우를 이용해서 로우 저점을 낮춘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나서 캔들이 몸통이 작은 캔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하다가 이렇게 반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럼 여기서 RSI가 어떻게 돼요? 물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지만 여기서는 RSI가 이렇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왜? 캔들이 여기서 움직이니까 수평하게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가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대부분 여기는 V자, 여기는 W자가 또는 V자 이렇게 여기는 V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끝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 하나. 뭐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예요? 하모닉 패턴을 좀 더 정밀하게 또는 보다 신뢰 있게 쓰기 위해서 RSI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PRSI에 이제 뭐 물론 캔들 모양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지만 RSI에 이제 다이버전스 뭐 RSI가 과매도로 들어갔거나 과매수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이버전스까지 생겼거나 그랬을 때 반전 패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네 가지 뭐 터미널 바나 아니면 AB니 CD 패턴 BC 프로젝션이나 1.13XA 그 D 포인트 값 있죠. 거기에 피보나치 겹치는 것들과 함께 5개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모닉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중에 RSA가 좋으니 RSA를 잘 관찰해라. 이게 제가 봐서 결론인데 굳이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SI 모양을 보면 이제 V자 또는 아니면 첫 장에서는 이제 역 V자가 나오거나 바닥에서는 이제 W자 위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책에는 이제 V자는 뒤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뒤쪽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W자나 M자형 RSI 이제 과매도나 과매수 지역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컴플렉스 RSI다. 그리고 V자로 과매수로 떨어지거나 과매수로 올라가거나 역 V자로 과매도로 떨어지는 이 패턴을 우리가 임펄시브 RSI다. 이렇게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그래서 RSI 뱀을 이제 타입을 나눴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 이거도 좀 볼수록 화가 나요. 볼수록 왜? 그냥 여기다 X, A, B, C, D 패턴이었다. 그리고 앞에 이 사진 엄청 많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설명하면 될 거를 그죠? 이 X 그러면 이게 상승하던 게 그 감에서 감에서 찍었겠죠? 감에서 찍었어요. 여기 70 레벨 올라갔네, 그죠? 그 다음에 패턴이 A, B, C, D로 가면서 이제 다시 감의 지역으로 찍혔어요. 하지만 가격은 여기가 낮으니까 패턴상 이게 뭐 배 패턴이겠네요, 그죠?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는 없겠죠. 왜? 하락 다이버전스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라가면서 지표는 떨어지는. 가격이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통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격하고 RSI 움직임이 같이 간다.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하죠. 수렴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그냥 수렴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과매수 지역에 있으니까 결국 RSI 특성, 이평선의 특성상 벌어졌으면 과매수 지역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50쪽으로 회귀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여기서 반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V자로 이제 이렇게 V자로 X 포인트 근처, 그 다음에 이게 뭐 트리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포인트가 결국 RSI가 둘 다 V자인 경우를 심플 컨퍼메이션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가격은 낮아졌죠. 그리고 RSI 지표도 낮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이버스 걸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배 패턴 이렇게 A, B, C, 이거는 뭐 A, B, C, D 이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기본 조건 중에 X에서 넘어갈 때 여기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X에서 이렇게 M 패턴 같은 걸 X에서 넘어갈 때 과매도에서 RSI가 50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서도 70 이상에서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과매수 지역으로 가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RSI를 이렇게 이제 기본 원리를 아시는 분이면 결국은 이 패턴에서 보면 과매수로 갔다가 결국 이렇게 떨어지면 RSI도 50m 떨어졌다가 다시 과매수 지역으로 가겠죠. 어찌됐든 요때 이렇게 첫 번째에서 복잡한 M 패턴이 나오고 이 D 포인트에서 컨퍼메이션 포인트가 뾰족하게 역 V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컴플렉스 컨퍼메이션이라고 한다. 왜? 다이버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그냥 수렴이에요. 그냥 그때 그냥 컨퍼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VV인 경우는 심플, 앞에 W 있거나 그러면 컴플렉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턴을 컨펌했다. 그 패턴을 완성했다. 뭐 다이버전스까지 써가겠다니. 죄송합니다. RSI까지 써봤는데 패턴이 여기서 완성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심플 컨퍼메이션. 둘 다 V자, V자, RSI가 나오면서 여기 아마도 여기가 반전 영역이고 패턴이 컨펌 됐다. 그 용어로 심플 컨퍼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W자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M자가 나왔어요. 역으로. 그죠? M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역으로 V자가 이제 역 V자가 나왔어.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패턴이 컨펌 됐다. 근데 모양이 복잡한 구조가 껴있다. 그래서 컴플렉스 컨퍼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책에 있으니까 설명은 드려야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1.13에서 1.618. 예. 여러분, 되돌림 패턴은 1.13에서 1.618. 뭐 있죠? 1.13. 예를 들어서 뭐, 알티벳 같은 경우 0.886에서 1.13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비 1.27. 그 다음에 크랩 1.618. 뭐, 크랩과 뭐 예를 들어서 1.902 크랩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도 여기 보면 1.13에서 1.618. 요때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특히 이런 뭐 되돌림 패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확장 패턴 이렇게 확장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보세요. 딱 봐도 앞에 하락폭이 크고 그죠? 1.13에서 1.618까지는 1.618은 좀 애매하긴 한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모양 봐도 그러니까 RSI를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이나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겠구나.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902를 볼까요? 1.902 여기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902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죠? 1.902 크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딱 봐도 이거 다이버전스가 안 걸리겠는걸?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X 그죠? A, B, C 근데 1.902야. 그럼 모양 봐도 여기 너무 깊잖아. 다이버전스가 걸리겠어요? 모양상?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뭐를 알면 RSI를 알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마치 여기 1.13과 1.618이 마치 법칙처럼 또 써놨어요. 아무튼 결국은 RSI를 공부하면 이 파트는 그냥 한번 읽고 그런 거 당연한 거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걸 그냥 저는 RSI를 차라리 저 같으면 RSI를 차라리 이 페이지 한 10페이지에다가 자세히 이제 다이버전스나 이런 개념, RSI의 생성을 이게 단순히 사실 뭐 70이 감해수다, 뭐 30이 뭐 감해도다. 이게 사실 RSI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초보들이나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이제 많은 고수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지지 저항 영역에서 RSI가 50m로 안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RSI 기본 원리를 알면 그냥 한번 읽고 이거 여기 딱 모양상 M 패턴이 나오면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 이제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너무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다. 제가 이게 계속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자꾸 몇 번 듣다 보면 이게 쉬울 거예요. 자꾸 RSI 제가 강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RSI 타입 설명을 드리면 요까지 설명했죠. 요거는 볼까요?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죠? 당연히 여기 보니까 감해수 영역이 있을 거고 둘 다 감해수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를 자세히 봤더니 이게 M자로 보이고 여기는 V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컴플렉스가 되게 이제 복잡한 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가 걸렸어요? 하락 다이버가 걸렸죠. RSI 값이 낮아졌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컴플렉스 다이버전스 아까처럼 이렇게 V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컴플렉스, 심플, 그죠? 다이버전스. 이 전장에 있는 설명처럼.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어찌됐든 M 패턴이든 뭐 W 패턴이든 X하고 D 쪽에 둘 다 감해수가 들어가거나 감해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M 패턴인 경우 이런 모양을 하고 여기도 감해도 아니면 W 패턴 같은 여기가 감해수예요. 그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되돌림 패턴 같은 경우는 이 RSI의 다이버전스란 용어가 여기 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기본 조건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돌림 패턴 경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되돌림 패턴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마감되는 게 되돌림 패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마감되는 게 되돌림 패턴이잖아요.
그럼 얘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론상.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M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여기가 RSI가 요 정도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얘보다 더 빠질 수는 있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락이 급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X 이전의 값이 이렇게 떨어진 폭이 적고 하면 여기가 더 깊을 수 있겠죠. 그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표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리고 되돌림 패턴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다. 왜? 기본 전제 자체가 위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표가 떨어져야 되고 아래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 그죠? 확장 패턴에서나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모으는 되돌림 패턴은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없다. 그때 그냥 심플 컨퍼메이션, V자, V자, 역V가 나왔을 때, 아니면 컴플렉스 컨퍼메이션, 앞에가 W자, V자, 그죠? M자, 역V자 이런 모양이었을 때 그냥 우리가 심플 아니면 컴플렉스 컨퍼메이션이라고 한다. 근데 확장 패턴인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확장 패턴 경우는 예를 들어서 RSI가 둘 다 V자, V자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심플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앞에가 W자, 뒤에가 V자가 나오면 컴플렉스 다이버전스. 쉽죠?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마치 이거를 꼭 알아야 이게 꿀단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패턴 여기 W가 있을 때 이 패턴이 여기 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의미가 없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패턴도 찾기도 좀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봐서는 RSI 원리만 잘 알고 다이버전스나 이제 과매수 영역에서 RSI 활용만 할 줄 알면 이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아시겠죠?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용어를 써놓고 너무 억지스러운 것들이 좀 있다. 여기 보면 얘는 RSI 뱀의 이제 심플이에요. 심플 컨퍼메이션이에요. 심플 컨퍼메이션은 뭐예요? 다이버전스는 안 걸리고, 그죠? 여기 보면 886이니까 확장 패턴이 아니죠. 되돌림 패턴이니까 다이버전스 걸릴 수가 없겠죠. 가격도 떨어지고 RSI 지표도 떨어진 케이스네. 그러면 우리가 수렴한다 그러잖아요. 수렴한다고 해요. 그죠? RSI 가격하고 같이 움직이면 수렴한다고 해요, 보통.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이거 심플이래. 그러면 요거를 V자로 본 거예요. 그죠? 요거도 V자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과매수 지역에서 코딱지만큼 여기 V자처럼 이걸 우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여기 부분을.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뭐야? 맥도날드 약간 짝꿍댕이잖아. 짝꿍댕이. 그죠? 뾰족한.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그림 여러분 이 원서 보시면 앞에 보면 마치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인 것도 여기 안 보이네요. 끝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인 RSI도 이거 V자 아니다. 컴플렉스다 해놓고 요거는 또 심플이래. 그러니까 너무 억지가 있다 좀. 여기도 심플 RS 뱀 다이버전스래요.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지표는 떨어졌겠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거는 억지로 V자라고 우겨줄게. 그리고 우겨줄게.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사실 여기 걸쳤잖아요. 사실 여기 살짝 여기 RSI가 과매수 지역에 안 올라왔는데 요 끝에 부분이 코딱지만큼 왔다. 요거를 이건 좀 너무 좀 웃긴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중에 원서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X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다 이렇게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런 케이스가 과연 이게 가격이 여기서 M 패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RSI가 여기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RSI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여기서 반전하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드물게 이게 앞에가 모양이 진짜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나와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X 포인트 한참 후에 RSI가 더 떨어지는. 왜냐면 X 포인트가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RSI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양 케이스도 나오는데 좀 너무 케이스를 억지스러운 걸 좀 갖고 온 거 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하다. 이거 지금 여기 RSI 넘어가는 부분에 여기 코딱지만큼 이거를 돋보기로 확대해서 봤을 때 V자다.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 코딱지만큼 넘어온 게 이제 현미경 300배짜리 현미경을 봤을 때는 여기 V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누가? 우리 스카카니 형님이.
이거는 이제 상호 패턴 같은 OXABC잖아요. 상호 패턴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상호 패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여기 보면 여기가 제가 여기 이제 복잡한 구조잖아요. 복잡한 구조, 그죠? 복잡한 구조. 근데 약간 W. 근데 여기 보면 X 포인트 근처에서는 X 포인트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참 전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도 복잡이다 이렇게 해놔요. 책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봐서 여기는 다 날려버리고 여기 부위에 여기 코딱지만큼의 현미경으로 400배짜리 현미경을 봤나? 아무튼 여기서 V자가 나온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제 바닥 패턴을 좀 공부하시거나 많이 차트를 저보다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경험 보시면 결국 이제 바닥에서 그죠 하락을 한 후에 완전히 바닥을 이제 주가 쫙 내려간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반전하는 게 아니고 캔들이 크기가 비슷한 이제 몸통이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몇 개 있다가 그리고 나서 반전하는 경우 RSI가 이 부분에서 물론 상승 다이버스 걸리겠지만 지저분하게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대로 V, W, V 이게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 RSI의 기본 개념을 잘 아시면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 이론이라 해서 마치 설명은 중간에 여기서 뭐 트리거 바가 있은 다음에 가속화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은 여기서도 가속화돼서 RSI가 괌에 들어간다. 저는 그것보다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냐. 여기 PRG 영역에서 그동안 했던 A, B는 CD, BC 프로젝션 1.13, 1.27 XA 거기다가 터미널바까지 나왔다. 그죠? 터미널바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반전할 수 있는 근거가 네 가지다. 왜? 피보나치 하나, 둘, 셋을 이제 하나씩으로 이제 근거를 댔을 때 네 개짜리다. 네 개잖아요. 그죠? 거기다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러면 상승할, 반전할 가능성이 다섯 개다. 그죠? 근거가.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피보나치 세 겹친 거를 각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결국은 RSI의 이제 기본 개념을 너무 마치 새로운 뭔가가 있는 마냥 책에 잔뜩 써놓고 새로운 용어도 써놓고 했지만 제가 설명한 게 다다. 그래서 저는 결국 RSI 뱀 이런 이름이나 이런 것까지도 알 필요도 매매하는데 물론 저보다 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막 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저 RSI 다이버전스 걸렸을 때 여기서 반전할 포인트가 많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하모닉 트레이딩 이제 4권이 나오면 그죠? 기존의 책이 이제 이미 있잖아요. 1, 2, 3가 있고 기존에 숫자 안 붙은 책이 한 권 있고 4권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뭐가 여기 뭐 추세선이 포함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RSI가 이번에 추가됐으니까 추세 뱀, 뭐 아니면 볼륨 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RSI를 패턴의 식별이나 완성에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데 도움을 이제 우리가 매매라는데 RSI를 잘 활용하자. 왜? RSI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가격 반전하는데 우리가 패턴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그래서 RSI 진행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게 M 패턴 설명 이렇게 M 패턴에서 이제 여기서 확장 패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V자 또는 W자 과매도된 X포인트 근처에서 여기서 뭐 트리거바가 나오겠죠. V자인 데서 트리거바가 나오면서 가격이 A 포인트로 갈 때 급속하게 이제 가격에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로 가고 여기서도 뱀 이론이 있잖아요. 여기서 B 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가속화되면서 RSI도 확 떨어지면서 얘도 뭐가 된다? 과매도 지역으로 여기 과매도에 과매도 지역으로 간다. 그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이제 반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컨퍼메이션 포인트를 확인하고 결국 이런 게 다 완성됐으면 우리가 패턴의 이제 완성
컨퍼메이션이다. 이런 거를 이제 결국 RSI 뱀의 진행 과정이다. 그냥 단순한 거를 너무 뭔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한 건데 저는 제가 봐서는 별로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왜? 저는 고급스럽다는 게 뭐냐면 좀 더 책을 읽는 사람이나 이 매매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더 깔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쉬운 설명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더 이제 우리가 참고서나 어떤 지식의 고급화가 되는 거지. 이 굳이 뭔가 이 본인의 요 이론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사실 알려져 있는 요거를 너무 새로운 것 마냥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게 사실 좀 답답하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RSI 뱀 활용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 RSI 이론을 한번 여러분 RSI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패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 하모닉 트레이딩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뒷부분에 상당수많은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RSI 뱀을 읽을 동안 저 같으면 그냥 RSI 지표에 대한 공부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그 지식으로 우리 패턴에서 반전 포인트 때 이제 여기서 기존에 알고 있는 AB는 CD 패턴, BC 프로젝션, 1.13XA, 그 다음에 터미널 바가 확인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같은 걸 확인해서 반전할 수 있는 근거로 RSI를 활용하는 요걸로 이번 강의의 주제, 그죠? 그거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